안녕하세요. 레슬리 타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연 여기서 끝일까? 다시 이어질까? 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헤어진 그 사람과의 인연운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헤어진 그 사람과 남아있는 인연의 끈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상황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5개의 카드를 미리 골라 놓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시면서 그 사람과 나의 인연 여기서 끝일까? 다시 이어질까? 라는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을 것 같은 카드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드 이미지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번호 공개합니다. 카드 이미지로 못 고르신 분들도 지금 번호로 보고 골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글에 정리된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셔서 해당하는 번호로 바로 이동하신 후 해당하는 리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들으시다가 이건 너무 내게 안 맞는 내용 같다 싶으시면 제너럴 리딩인 점 감안하셔서 영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헤어진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타로카드는 집중이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헤어진 그 사람을 집중해서 떠올리신 후 카드 이미지나 번호 다시 골라주세요. 0번 카드 뽑으신 분들 0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 좀 헤어진 지 좀 됐는데도 조금 서로가 서로를 조금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그런 관계로 보여지네요. 특히 0번 분의 약간 성향 자체가 누구한테 좀 마음의 문을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마음에 담으면 헤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좀 오래가는 좀 경향이 좀 있어요. 영업분 뭐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그 상대방 분에 대한 영업분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좀 이 사람을 못 잊고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되게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남몰래 뭔가 그 사람을 좀 지켜보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지켜보고 있고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지금 0번 분한테 뭐 숨기는 건 없다고 나오고 두 분이 약간 헤어진 이유는 상대방 분이 뭔가 0번 분과의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 했거나 아니면 상대방 분이 0번 분한테 자신의 스펙이나 조건에 대해서 좀 과대 포장을 한 부분이 있다든지 자신의 중요한 신상 정보를 0번 분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사실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 같고 사실 상대방 분은 조금은 쿨하게 연애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두 사람, 영어분이 좀 진지한 연애를 원했거나 아니면 좀 결혼을 서둘렀다든지 좀 그런 부분이 상대한테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두 분의 관계성은 좀 헤어진 지는 좀 된 관계로 보여져요. 사귈 때, 한 사람이 좀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게 됐는데, 다른 한 사람은 사귀는 기간 내내,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대방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사귀는 기간 내내 좀 불만이 있었던 그런 관계성으로 보여지네요. 자, 0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지금 0번 분에 대해서 두 분이 약간 헤어질 때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너무 0번이 나한테 팩폭을 날리더라. 꼭 그렇게까지 뭐 0번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팩폭을 날려서 나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너뜨렸어야만 했나. 너무 0번 분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하셨나 봐요. 0번이 너무 옳은 소리를 해서 내가 솔직히 좀 자존심이 상했고 자존심 상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더라. 0번이 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다. 그리고 0번이 나한테 잘해줬던 건 맞지만 그게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끔 고마우면서도 0번이 그렇게 잘해주고 잘 챙겨주는 게 내가 무슨 애인 줄 알아? 네 자식인 줄 알아? 나를 왜 이렇게 간섭하고 집착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었나 봐요. 0번분을 생각하면 0번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해줬던 것도 맞지만 뭔가 본인의 0번분을 만나고 싶은 이기심과
뭔가 다른 욕심 사이에서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약간 양자 두 가지 옵션 중에 자기를 자꾸 선택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게 싫었다라고 나와요.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는 영번을 다시 만나고 싶고, 영번을 만나면 내가 좋다는 것도 알고 영번이 좋은 사람이고 나도 잘하는 것도 알지만 뭔가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좀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분이 뭔가 영번분한테 항상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만 앞서오고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좀 지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항상 뭐 해줄게, 나중에 뭐 하자, 이런 말만 잘했었다. 그리고 조금 책임을 지는, 영번과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가 조금은 어른답지 못한 모습을 영번한테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항상 말뿐이었어요. 그 자기가 했던 말을 실천에 옮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좀 이런 불만이 영번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죠. 인연운을 한번 봐볼 건데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헤어져도 쉽사리 끊어낼 수 없는 돌고 돌아 다시 만나는 질긴 인연의 키워드가 있으세요. 뭔가 두 분이 또 질긴 인연의 키워드도 있지만 서로도 기싸움도 굉장히 강한 커플이라고 나오거든요. 두 분 다 굉장히 승부욕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관계의 주도권 싸움이 좀 치열했다. 특히 한 사람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관계를 주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한 사람도 그렇게 쉽게 져주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두 분이 항상 팽팽한 대립 관계였다. 그래서 잘잘못 시시비비를 항상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다툼이 많았고 그 다툼 끝에 헤어졌다고 볼 수 있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깔끔하게 서로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은근히 서로를 염탐하고 있고, 상대방이 나를 염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냅두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만나기도 했던 적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예전에요, 과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싸우고 만나면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약간 사주에서 말하는 원진의 인연의 키워드가 조금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인연의 끈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두 분은 뭐 사귀는 기간 동안 다툼이나 갈등이 굉장히 많았던 커플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관계인데, 여자분이 남자분을 굉장히 알뜰살뜰 잘 챙겨주셨는데, 남자분은 그게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너무 간섭하고 집착한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남자분이 항상 말만 앞서고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 그 말을 실천에 옮기지 않더라, 그런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만나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직 감정은 남아있어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두 분의 인연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관계예요. 참 희한하죠? 자, 앞으로 가까운 3개월 이내 두 분의 관계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연의 키워드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는 관계라고 나와 있고, 남아있는 인연의 끈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인연이 언제 이어지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2달 후에 다시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연락이 온다라기보다는 연락이 된다라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연락 자체는 사실 영번분이 먼저 하실 가능성도 있고, 누가 먼저 연락을 하든지 간에 2달 후에는 두 분이 연락이 돼서 모처럼 만에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나오고, 아직 영번분이 상대방한테 미련이 많이 남아있고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상대도 영번분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너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런 거를 너무 강요하거나 도척하거나 뭔가 너무 대놓고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그런 걸 좀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분 지금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하면서 염탐하고 있고, 상대도 저 사람이 나 염탐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일단은 서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인연의 키워드는 남아 있습니다. 자, 0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2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먼저 살펴볼게요.
두 분 같은 경우는 약간 상대방 분이 굉장히 연애보다는 일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고, 이번 분을 조금 외롭게 한다든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번 분은 좀 더 상대방한테 감정 공감을 받고 싶었는데,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항상 나와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고, 좀 다정다감하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불만이었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좀 기다리는 일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좀 나한테 다정다감하고 나한테만 조금 헌신하는 사람을 원했던 것 뿐인데, 자꾸 약속을 미룬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뭐 시간 약속 같은 거 좀 많이 예민하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두 분이 완전히 단절된 관계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차단을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뭐 두 분 사이에 겹지인도 없어서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조차 좀 확인할 길이 없다, 좀 이런 느낌이고요. 두 분은 사실 가볍게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진지하게 만났던 사이고, 상대방이 바빠서 장거리라서 아니면 그래서 자주 못 만났을 수는 있지만, 두 분이 소개를 통해서 진지하게 만나던 사이였다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만나서 비밀 연애를 했다든지 좀 그런 관계였다고 나와 있네요. 자, 이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 사실은 굉장히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에요. 다만 연애보다는 일이 좀 우선순위인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든 걸 함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약간 상대방 분은 이번 분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되게 커요. 뭐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데는 상대방의 잘못이 크다라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는 거죠. 2번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다 내 탓이지 뭐, 다 내 탓. 그렇게 자책을 하면서도 어차피 이렇게 우리 관계가 끝나게 된 거 좋게 생각하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상대방의 시니컬한 성격,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에요. 그래서 좀 시니컬하고 단정적이기도 하고 좀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바쁜 스케줄, 일 때문에 바쁜 스케줄이 이번 분을 좀 많이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사귀는 기간 동안. 하지만 상대방이 이번 분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만났던 건 맞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직업적으로 바쁜 시기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고, 사람들과 예의와 격식을 차리는 직업, 굉장히 좀 대우를 받고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할 적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연애보다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 알아보면은 약간 상대방과의 감정 공감, 감정 교류가 좀 사귀는 기간 동안 부족했다. 그래서 만나는 기간 동안 이번 분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도 많이 외로웠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물질적이나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은. 사실 이 관계는, 이 상대방 분은 연애 상대보다는 결혼 상대자로 더 추천할 만한 사람이에요. 연애할 적에는 뭔가 그렇게 꽁냥한 행복한 연애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분을 진지하게 만나기도 했고, 연애보단 결혼 상대자에 더 적합한 상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은 지금 네버엔딩 스토리 카드가 뜹니다. 두 분의 인연이 끝나지 않은 거죠. 두 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사실 헤어질 때 상대방보다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조금 독한 말, 좀 상처를 주는 말, 오히려 이번 분이 상대방한테 많이 하셨다고 나와요. 이번 분이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이번 분이 뭔가 내가 이대로는 이렇게는 널 못 만나겠다. 이렇게는 내가 연애를 못 하겠다.
약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폭발하듯이 상대방한테 날 섞인 말을 했고, 이번 분이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입에 담았었을 수 있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을지언정. 사실 두 분은 가볍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가볍게 만남 자체가 누가 중매를 섰다든지 소개팅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윗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게 소개를 해줬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알고 지내다 만났다든지 되게 좀 진지한 관계였다고 나오거든요. 두 분의 이야기 끝나지 않았고, 이 사람이 나를 외롭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두 분 성향이 좀 맞지 않거든요. 이번 분은 감정적으로 약간 쏟아붓듯이 되게 헌신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인데,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하게 연애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두 분의 성향 때문에, 성향의 차이 때문에 이번 분이 연애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의 인연 아직 끝나지 않았고 2년 남아있고, 한 번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신 시점으로부터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성향의 차이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외로울지언정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드신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분과 다시 연락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만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때가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돌고 돌아서 또다시 연락이 계속 오는 그런 인연은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야지, 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헛된 희망이나 기대는 금물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과의 갈등의 요소는 상대방이 바쁜 문제, 상대방의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사람이 바쁜 거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외롭게 만드는 성격 바꿀 수 없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그래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다시 만났을 적에 갈등의 요소가 좀 덜할 것 같고, 기회는 마지막 한 번, 앞으로 한 달 이내 두 분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기회가 있다. 근데 그때 연락이 한 달 이내 연락이 됐을 적에 만약에 그때 싸우고 또 연락을 끊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기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고요. 이번 분이 굉장히 사귀는 기간 동안 많이 상대방한테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상대가 그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사람이 바쁜 문제, 직업의 문제인데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요. 그 사람한테 직장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물론 직장은 모든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지만 이 사람한테는 유난히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 분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 사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무뚝뚝한 성격, 감정 공감을 잘 안 해주는 부분, 그것도 이 사람이 타고난 성향이라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길게 하기보다는 꽁냥꽁냥하고 행복하고 가슴 설레는 연애보다는 진지한 결혼 상대자로서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3번 분들과 상대방 공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두 분이 헤어지고 나서 3번 분한테 새로운 이성이 먼저 생기셨거나, 아니면 두 분이 애초에 시작할 때 뭔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성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나는 이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혼이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의 관계를 반대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가족이 두 사람이 만나는 걸 반대했다든지, 그런 가족의 이슈가 있었다라고 나와서, 그리고 그게 아니다, 가족 반대 없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헤어지고 나서 만나고 있는 이성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두 분이 애초에 이성 문제가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이 있는 거죠. 두 분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상대방 분이 3번 분을 보고 첫눈에 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번 분은 상대방 분의 이상형이거든요. 특히 외모가 그렇고, 처음 보는 순간 상대방이 3번 분을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두 분이 정말 거짓말처럼
되게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헤어지는 것도 되게 갑작스럽게 헤어지신 것 같아요. 뭔가 사건 사고가 터지듯이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사건 사고가 안 좋게 터지면서 두 분이 갑작스럽게 헤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다투다가 헤어져! 그리고 바로 그 길로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좀 상황적인 문제, 뭐 두 분이 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개인적으로 직업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사건 사고처럼 터지면서 두 분이 갑작스럽게 헤어졌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 첫눈에 보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사귀는 기간 내내 집착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 분이 또 집착이 좀 강한 성격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헤어지는 것도 굉장히 갑작스럽게 헤어졌고, 정말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3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애정이나 감정이 식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방 분이 3번 분에 대해서 애정을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겉으로는 티를 안 내고 있겠죠. 상대방 분은 연애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좀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다. 그리고 두 분의 관계에는 비밀이란 키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하셨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반대를 했거나, 지금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어서 그 마음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대방 분은 되게 아까 좀 집착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상대방 분은 만나는 사람 자기 스타일대로 바꿔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줘야 하는, 좀 상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맘대로 그 사람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3번에 대해서 되게 집착도 강하고, 3번이 내 말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좀 순종적인 그런 이성을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으신데, 지금은 3번 분한테 자신의 마음을 표현도 못하고 남몰래 굉장히 좀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나와요. 자,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두 분은 어떤 인연일까요? 두 분이 아예 대놓고 큐피드의 화살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첫눈에 반한 사랑. 내 인생이 짝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아직도 그 사랑이란 감정이 식지 않았어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그런 인연의 키워드죠. 한순간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거짓말처럼 빠졌지만, 또 거짓말처럼 갑자기 끊긴 인연. 하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궁합이기 때문에 좋았던 추억이 좀 많이 남은 드라마 같은 사랑의 인연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분의 인연이 남아있는지 보면은, 사실 지금은 두 분의 관계를 좀 반대하는 가족의 반대가 만만치가 않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기혼인 상태로 만남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만나고 계신 이성이 있는 걸로 보여져서, 사실 두 분이 싫어져서 헤어진 건 아니고 아직 상대방이 3번 분한테 집착을 많이 하고 있지만, 두 분의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는 게 어떨까 싶고, 되게 비밀이란 키워드가 많아요, 두 분이. 되게 시크릿한 관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 이제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쪽에서 3번 분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행동은 해도 상대방 쪽에서 먼저 3번 분한테 연락을 해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이제 비밀,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 수준이 아니라 잠수나 차단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마음이 식었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의 이슈가 계속 지배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물론 두 분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고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셨지만 그건 인연의 키워드일 뿐이다.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없다 라고 볼 수 있고, 두 분이 참 정말 많이 서로를 좋아했었다. 상대방이 특히 3번 분 첫눈에 보고 반하셨대요. 3번 분의 외모가 상대방의 취향이 정말 이상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반응이 없을 것이다. 나를 이미 차단했거나, 아니면 읽고 그냥 일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그 사람이 내 SNS를 보고 간 흔적이 뭐 인스타 스토리를 보고 간 흔적이 남아있고 내 카톡 프사를 보고 간 흔적이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를 그 사람이 염탐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인연은 이미 끝난 지 됐다. 이 사람 좋게 기억하면서 보내주는 일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5번 카드 뽑으신 분들, 5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헤어지신 걸로 보여요. 약간 상대방 분도 자기 주장이 좀 굉장히 강한 성격인데 5번 분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서로에 대한 자기 주장,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보가 없다가 두 분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결혼까지 갈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헤어져 있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5번 분이 상대방에 대한 불만, 쌓아놨던 불만을 한순간에 터뜨리면서 헤어지셨던 걸로 보여지고 사실은 두 분 많이 좋아하셨어요. 특히 상대방 분이 5번 분에 대한 애정이 더 컸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번 분도 은근히 조금 성격이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선 5번이 좀 급발진하던데? 약간 이런 이런 그 당시의 인상이었을 것 같고, 5번 분 입장에선 상대가 너무 나를 자기 맘대로 이 관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더라. 좀 이런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분에 대한 상대방의 현재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대방 분은 조금 5번과의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니까 기계적으로 들어줬는데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줬더니 그 일이 해결하고 났더니 또 다른 일로 힘들다고 징징대더라. 도대체 걔는 왜 맨날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징징대고 감정적으로 구냐. 그래서 한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고 한 사람은 너무 이성적으로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처럼 서로 겉도는 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 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충동적인, 좀 즉흥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어요. 아이 같은 면도 있고, 5번 분에 대해 소유욕도 가지고 있었고, 되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좀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5번 분을 진지하게 만났던 건 맞지만, 뭔가 그런 대화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5번 분에 대한 애정이 부족했다기보다 두 분이 조금 생각의 체계, 대화의 스타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달랐다. 그런 차이가 컸던 것 뿐이다. 근데 이제 그런 평행선 같은 두 분의 성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지신 것 같고 5번 분이 쌓였던 감정을 한순간에 터뜨리시면서 서로에 대한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시면서 헤어지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제 5번하고 헤어졌으니까 새롭게 새 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자기도 5번하고 헤어지는 것이 자신의 인생 계획에 없었던 거라서 이 사람들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잘 지내는 척 하면서 지금 바쁘게 일상생활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최근 들어서 이 사람이 좀 의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는 사실은 두 분은 사소한 말다툼이나 갈등이 평소에 끊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인연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문제로 약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는 그 상대방이 5번 분에 대해서 좀 이해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눈치가 없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캐치를 잘하는 성격이 아닌 거예요. 5번 분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 5번 분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눈치가 없다. 원래 단순하다. 즉흥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5번 분은 못 참고 폭발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진지하게 치밀하게 5번 분을 뭐 괴롭히고 스트레스 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이 많기는 해요. 두 분의 성향의 차이 때문에. 그래도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운명의 상대인 거는 명확합니다. 근데 이 관계는 남자가 여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의 의지로 두 분의 관계가 또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인연의 끈은 있죠. 있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뭔가 이제 5번분 입장에서 상대방이 사실은 이렇게 맞춰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지. 근데 상대방은 자기 기준이나 색깔이 되게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상대방한테 사실은 맞춰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좀 이렇게 누군가의 뭔가 감정 상태나 이런 거를 예민하게 캐치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 상대방은 애초에 못하는 DNA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번 분이 조금만 상대방한테 맞춰주신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뭔가 더 원활해질 수 있고, 지금 상대방이 약간 그런 뭐 불평불만이 많았을 수는 있지만 사귀는 기간 동안 지금 두 분의 인연의 끈은 남아있고, 그리고 또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비밀 연애가 있거든요. 왜 비밀 연애를 하셨을까요? 뭐 조직 안에서 만나갖고 비밀 연애를 하셨을 수도 있고, 같은 회사, 뭐 같은 학교, 아니면 같은 모임 안에서 만났는데 굳이 사람들한테 사귀는 걸 알리지 않았다.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기혼이셨을 수도 있고, 비밀 연애 키워드를 이제 끌어안고 가야 돼서 이 문제는 사실 두 분이 뭐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의 끈 남아있고, 연락 언제 오냐, 그 남아있는 인연의 끈 언제 이어지냐 하시면, 가까운 3개월 이내 두 분의 관계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달, 한 달 후에 두 분이 연락이 돼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와요. 상대방 분이 지금은 5번 분이 느끼기에는 그 사람 나랑 재회할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연락 안 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5번 분이 느끼실 수는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두 분 사귀셨을 때 상대방이 더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건 5번 분이 부정하기 힘드실 것 같고, 또 다만 좀 다툼이 끝이 없었다. 근데 뭐 항상 천년만년 사이가 좋은 커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자기 색깔이나 자기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라서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고, 그 사람이 어디로 치질지 예상하기도 좀 힘든 그런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5번 분이 보다 더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상대방한테 배려하고 맞춰주신다 그러면 어쨌든 5번 분이 이 사람한테 미련이 있으니까 이 카드를 뽑고 영상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겠죠.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이 관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나오고, 연락은 자체는 한 달 후에 있습니다. 근데 연락 한 번이 왔다가 바로 재회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연락이 한 번 됐다가 또 인연이 끊겼다가 재회는 나중에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연락운과 재회운은 다르니까요. 연락운은 다음 달에 가장 높고요. 재회는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한 4개월 정도 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나오고, 물론 5번 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상대방의 성향 자체가, 타고난 DNA 자체가 그렇다. 서로를 조금, 상대방이 5번 분의 민감한 그런 감정 상태나 원하는 포인트를 예민하게 캐치하기는 좀 어렵고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닐 뿐이다. 그걸 좀 받아들이시면 두 분의 관계 재회가 된 이후엔 더 원활할 것 같네요. 자,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 8번 카드 뽑으신 분들, 먼저 8번 분들과 상대방 분 간의 관계성 살펴볼게요. 두 분의 관계성 보면 8번 분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정말 아무도 안 만나고 이 사람만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8번 분 주변에 8번 분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들이 여럿 있거나, 아니면 8번 분이 이미 연락을 하고 있는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다른 이성들이 없는 건 아닌데 8번 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상대방 분인 거죠. 그 사람하고 다시 잘 되기 어렵다는 거 나도 좀 직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괜히 아쉬움이 남아요.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좀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사실 이게 두 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임자 있는 사람을 탐한다. 이게 이 카드의 키워드거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임자가 있으신 거죠, 지금. 근데 또 이런 카드가 나오는 거는 이제 서로의 근황을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서로가 겹친이 있다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로가 듣고 있다든지, 아니면 서로의 SNS를 염탐하면서 상대의 근황을 8번분이 파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번분에 대한 상대방의 속마음부터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번 분에 대한 상대방 속마음 카드에도 블랙 카드가 나와요. 굉장히 어두운 색깔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감정의, 애정의 온도예요. 애정의 온도가 지금 상대방의 8번 분에 대한 애정의 온도가 지금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를 나타내줘요. 8번 분하고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헤어질 때 크게 잘못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염치가 없어서 연락할 염치도 없고 재회할 염치도 없는 거죠. 또 두 분의 관계를 놓고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구설이 되게 많았어요. 쟤네 글쎄 사귄대, 쟤네 글쎄 헤어졌대, 쟤네 글쎄 둘 중에 하나 바람나서 헤어졌다지 뭐야. 약간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방이 많이 받았어요. 이 커플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가 체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애정 문제로, 연애 문제로 체면이 깎이는 거, 이 사람 죽기보다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둘의 관계에 대해서 주변에서 자꾸 구설이 나니까 상대가 그게 좀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좀 크게 잘못을 했다.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거짓말을 크게 했다든지, 좀 그런 문제로 헤어지셨던 것 같고, 여자가 이 관계를 단호하고 냉정하게 끊어내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여자분이 끊어내실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자, 두 분의 인연의 키워드 읽어보면 두 분 한때는 정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고 여자분도 그런 남자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커졌고 연애로 빠르게 연결이 됐죠. 다시 없을 인생의 나의 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죠. 하지만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고 두 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서 여자분이 이별을 단호하게 통보했다. 그래서 지금 8번 분은 직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연락이 올지 말지. 8번 분의 직감 그대로입니다. 사실 두 분의 인연의 끈이 남아있다고 좀 보긴 어려워요. 어쨌든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바람을 피웠거나 거짓말이 아니면 상대가 애초에 나한테 무언가를 속이고 나를 사귀었다. 좀 이런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그 번지르르한 말들 다 말뿐이었다. 그 사람 좀 위선적이었다. 이중적이었다. 약간 그런 카드들이 뜨고 2달 후에 상대방이 술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술 먹고 2달 후에 8번분한테 연락을 할 수는 있어요. 연락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커플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다친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고 가지 않는 이상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이분을 만나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감정의 온도가 블랙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이 사람하고 있었던 일 막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나도 이 사람하고 그 안 좋았던 기억 극복하고 재회해서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사귈 자신도 없어요. 좀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하네요. 사실 두 분이 정도 많이 들었고 한때는 정말 내 소울메이트라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었기도 했죠.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됐고 지금 8번 분이 연락하고 있는 이성들이 계시거나 주변에 8번 분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성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 뿐이다. 다시 만나는 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무리 그 사람을 아직 많이 좋아해도 다시 재회는 사실 또 어려운 문제니까요. 그 사람이 매번 나한테 솔직하지 못해요. 아직도 지금 디셉션이란 카드가 뜨는 걸로 봐서는 8번 분이 아직 그 사람의 모든 거짓말을 다 파악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8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개인 상담 전용 링크 클릭 부탁드릴게요.